창원시가 동장군 쉼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마산문학관은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전을 개최합니다. 통영 폐조선소 부지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통영의 관광허브로 개발됩니다. 건설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던 마산 로봇랜드가 우여곡절 끝에 2019년 4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같은 맹추위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고역인데요. 창원시가 잠시나마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동장군 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겨울철 칼바람 속 체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씨. 두툼한 외투와 마스크로 중부장했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몸은 저절로 움츠러듭니다. 창원의 한 버스 정류장. 정류장과 나란히 있는 노란 지붕의 비닐 천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천막은 바로 동장군 쉼터. 이곳에서 시민들은 버스가 올 때까지 잠시나마 추위를 피합니다. 밖에 기다리기 추운데 이런 쉼터가 있으니까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천막 안에 들어가면 매서운 바람을 피할 수 있어 체감 온도는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관내 주요 버스 정류장 11개소에 창원시는 동장군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행장애를 일으키거나 천막 설치 공간이 부족한 정류장을 바람막이를 설치해 따뜻한 여건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창원시는 이번 시범 실시 후 동장군 쉼터 설치를 확대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올해 12월 30일은 윤동주 시인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지역 곳곳에서는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마산문학관 역시 윤동주 시인을 기리며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시 특별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전주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시위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 별에는 밤의 일부분입니다.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 속에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시와 삶을 일치시키려 했던 시인 윤동주. 올해로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마산문학관에서는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되는 해인데 우리나라에서 윤동주 관련 문학 특별 기획전을 갖다가 개최하고 있느냐고 쭉 살펴봤더니 아직까지 개최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기념식, 음악회, 추도회와 같은 경우는 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창원시립 문학관에서 문동주 관련 특별 기획전을 개최하고 싶어서 시도를 했고 또 그게 이번 전시는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시라는 주제로 윤동주 시인의 첫 시집부터 원고 노트, 세계 언어로 번역된 시집까지 다양한 문학집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타 지역에서 윤동주 시인을 기리기 위해 개최된 다른 행사들과는 차별을 뒀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건밖에 안 되는 그런 귀한 윤동주 관련 원본을 그대로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이 이 자리는 정말 우리 지방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그런 특별 기획전이니까. 실제 시집들과 원고 노트들이 전시됨으로써 윤동주 시인의 생애와 문학 세계에 대해 좀 더 다가가고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윤동주 탄생 100주년 특별기획전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전시됩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파산 이후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는 통영 폐조선소 부지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통영의 관광허브로 개발됩니다. 조선소 파산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인근 상인들을 비롯해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데요. 부지 확보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훈 기자입니다. 통영시나 SB 조선소 부지입니다. 2015년 파산 이후 중단된 조선소의 모습처럼 무제운동의 시계도 2014년 7월에 멈춰섰습니다. 한때는 수주 잔량 기준으로 세계 10대 조선소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했지만 2년 전 파산 이후 지금은 이렇게 도심 속 흉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 조선소의 부지 14만여 제곱미터를 비롯해 조선소 인근 통영 도남 등 일원 50만여 제곱미터가 통영 관광 문화 산업의 허브로 개발됩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유일하게 규모가 가장 큰 경제 기반형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통영시와 토지주택공사는 내년부터 6년간 민간 투자 7천억 원을 포함해 1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조선소의 폐조선 시설을 활용해 해양 공원을 만들고 국제적인 미술관이나 대형 쇼핑센터 등을 지을 예정입니다. 또 해양산업 관련 창업지원센터와 리조트 등 해양 관광시설도 계획 중입니다. 또 루지가 있고 또 호텔이 있는 이런 대표적인 관광 컴플렉스입니다. 그와 같은 시설과 서로 보완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여러 시설들이 함께 들어선다면은 시내 SBA 파산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인근 주민들도 기대가 큽니다. 저 옆이 관광 개발이 되면은 주변 상인들도 그렇고 상권 자체가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민으로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전국 68곳 중 통영을 포함해 32곳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서는 1차 공개 매각에서 유찰된 조선소 부지의 빠른 확보가 숙제입니다. 조선소 부지인 만큼 오염됐을 수 있는 토지 정화 등 사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영시는 내년 3월 중 토지 확보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폐조선소가 통영 문화관광의 중심으로 변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지난 2014년 울트라건설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던 마산 로봇랜드가 우여곡절 끝에 2019년 4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1단계 사업의 민간 사업비 100% 확보와 함께 내년도 국비 213억 원까지 확보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으며 내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 준공과 공공부문 건축물 완공을 마무리해 2019년 4월 세계 최초의 로봇 테마파크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로봇랜드와 인접한 구산해양관광단지가 2022년 준공 예정인데다 거제와 창원을 잇는 국도 5호선도 로봇랜드 개장 시기에 맞춰 개통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옛 마산이 체류형 해양관광도시로 전국적인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허가 없이 법인 소유 토지를 불법 처분하는 등 법인 예산 17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회복지법인 33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항은 법인 기본재산을 처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처분하거나 비지정 후원금으로 지급이 불가한 법인 대표이사 직책 보조비 지급 등으로 이번에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부당 사용액은 회수하고 세계법인은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도내 10개 시군 111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였으며 한 법인의 경우 경남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팔아넘기고 1억 8천만 원 상당의 땅값을 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2018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 지원할 도내 고교 출신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중 대면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번 상담은 26일을 시작으로 내년 1월 5일까지 9일간 경남교육청 제2청사 2층 경남대입정보센터에서 평일 오후 3시에서 8시,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담 신청은 경남대입정보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번 상담은 도내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학진학전문위원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 등이 상담위원으로 활동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스러운 2018 정시 모집 지원의 궁금함과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주취자 구급 출동이 잦아드는 연말을 맞아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방지를 위한 홍보에 나섭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폭언 등 구조와 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최선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폭행 방지 홍보에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주취자가 구급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얼굴을 가격해 300만 원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전직 경찰 6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거제 고현항 개발 사업과 관련해 토석 채취와 동업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 15억 원을 받은 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인구 증가 시책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편해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전입자 재산세 주민세 지원과 근로자 전입지원금을 신설하고 전입축하금, 공공시설 이용 할인 혜택 등을 기존대로 유지해 인구 유입 최대화, 인구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산소방서는 연말연시를 대비해 마산 합포구, 마산 회원구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화재 특별경계 근무 기간은 12월 30일부터 1월 2일까지며 관내 취약지역 화재 예방 순찰, 다중운집 행사 장소 119 구급차 전진 배치 등 특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대우조선 노사가 지난해와 올해 등 2년 동안의 임금과 단체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조합원 69.2%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번 임단협 합의에 따라 2년치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이 없는 대신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또 개인연금 소급 지원, 전액 본인 부담금 의료비도 회사가 지원키로 합의했습니다. 거제시는 2018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등의 발급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 진단서 발급 비용 신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영시립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구는 내가 지켜요란 주제로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합니다. 1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독서교실에서는 북아트 만들기, 재활용 공예 등 다채로운 수업이 진행되며 신청은 통영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고성청실회는 26일 회장단 이취임식과 청실 효행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제50대 이동철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으며 시상식에서는 모범회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효행상 수상, 관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여 등이 이어졌습니다. 창원 그레이스 클럽은 연말을 맞아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에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고자 양덕일동 주민센터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기탁했습니다. 한편 창원 그레이스 클럽은 매년 연말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권을 지원하며 전통시장 살리기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통영시가 주관한 2017년 저탄소 아파트 공모사업에 일성 한센빌라 1차 아파트가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성 한센빌라 1차 아파트는 지난 1월부터 10개월간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그린 오피스 가입, 탄소 포인트제 등에 노력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거제시 연합회가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104만 원을 기탁하며 행복천사 제66호가 됐습니다. 성금은 지난 11월 개최된 거제 섬꽃축제 기간에 향토 음식점을 통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가야육종 주식회사는 26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교육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식에서 최영렬 대표이사는 고성군 내 인재 발굴과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달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북면 나무공업 주식회사는 27일 취약계층 겨울나기를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난방유를 오동동 주민센터에 기탁했습니다. 나무공업 주식회사 이용백 대표는 이날 기탁식에서 진실된 봉사로 이웃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따뜻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수화진 사랑더하기는 26일 통영시를 방문해 양모 이불 100채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이불은 노래 팥초 및 새벽 아침으로 익숙한 가수 수화진이 지난 통영 한산 대첩축제 기간 중 자선 공연을 통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거제시 남부면 생활개선회는 26일 남부면을 방문해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께 전해달라며 쌀국수 13박스를 기탁했습니다. 한편 생활개선회는 남부면 발전을 위해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 교육 등 지역봉사 활동을 펼치는 등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 중인 단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